70세가 넘으면 산책을 줄이고 아래 6가지 일을 더 자주 하면 80세에서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이 70세가 되면 각자의 신체 상태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70세도 안 됐는데 병에 시달려 몸이 이미 엉망이야 라고 탄식합니다. 매일 5, 6가지 약을 먹어야 하고 70세까지 무사히 살 수 있을지조차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르신들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70세가 넘었어도 여전히 건강하시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도 모든 지표가 양호하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지 신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분명하시고 사고력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그분들에게는 70세를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80세나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첫째, 70세가 넘으면 햇볕을 자주 쬐세요. 70세가 넘으면 많은 어르신들이 내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아. 조금만 부딪혀도 금방 부러져.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유난히 약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칼슘 흡수 능력이 떨어져 뼈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칼슘제를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햇볕을 자주 쬐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햇볕을 쬐러 나가면 또래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도 생기고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햇볕을 쬐면 사람의 몸은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신진대사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행복감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르신들께서는 매일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 나가 햇볕을 쬐면서 마음속 우울함을 날려버리시는 것을 권합니다. 둘째, 70세가 넘으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세요. 나이가 들면 소화기관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치아 상태도 나빠집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예를 들어 죽, 국수, 호박 같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은 위와 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식사를 편식하지 말고 가능한 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다양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다만 식욕이 좋아도 과식하지 않고 배가 7080% 정도 찬 느낌에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소화를 돕고 위와 장이 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합니다. 셋째, 70세가 넘으면 화를 내지 마세요. 많은 어르신들은 내가 자식을 키운 이유는 노후에 의지하려고 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0세가 넘은 분들 중 자녀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심하게 화를 내시고 자주 자녀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녀들 역시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다면 자주 찾아뵙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회적 압박이 크고 집값 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금 등으로 인해 생활에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녀들에게 바라는 기대치를 낮추면 어르신들께서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너희들도 부모님의 노후 생활을 이해해야 해. 결국 어떤 자녀가 부모님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를 바라지 않겠어. 하지만 지금 사회는 너무 힘들어. 집값 대출, 자동차 할부금, 각종 대출들이 자녀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있고 자녀들의 손에 여유가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라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아서 부모님을 잘 모시려면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해. 70세가 넘으면
몇 가지 잃은 마음을 열고 이해해야 해. 자녀에게 바라는 기대를 조금 낮추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그리고 노인은 다른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는 것도 좋다. 다른 사람의 자녀는 너희 자녀보다 덜 효도할 수도 있다. 그러니 자녀가 효도하지 않거나 말 안 들었다고 화내지 말고 그럴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해. 넷째, 70세가 넘으면 돈 버는 방법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자.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고 빈손으로 떠날 것이다. 따라서 매일 살아가는데 돈을 쫓아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인생에는 다른 의미가 있어야 한다. 돈이 충분히 있으면 그것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하루 종일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르신들은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심지어 70대 후반의 어르신들이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계속 연구하곤 한다. 예를 들어 최근 몇몇 사기꾼들은 몇만 원을 주고 가짜 고미술품을 팔았다. 그들은 그것을 가족에게 전할 보물이라고 말하며 어르신들이 10,000원 단위로 많은 돈을 지불하게 했다. 결국 그들은 노후 자금을 다 잃었다. 왜 사기꾼들이 노인을 타겟으로 했을까? 사실 사기꾼들은 노인들이 수입이 없고 자녀에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다. 차라리 사기를 당하는 것보다는 성실하게 절약하고 자신의 노후 자금을 잘 지키는 것이 더 낫다. 다섯째, 70세가 넘으면 꽃이나 식물을 가꾸며 마음을 다스리자.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은 집 앞마당이나 베란다에서 꽃과 식물을 기르는 것을 좋아한다. 꽃과 식물을 키우는 것은 어르신들의 인내심을 기를 뿐만 아니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작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멋진 경험이다. 예전에 만났던 한 어르신은 꽃을 기르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고 때로는 자동 접착기 장치를 연구하기도 하셨다. 그 어르신은 꽃을 돌보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모르고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하셨다. 또 다른 어르신은 꽃과 식물을 키우는 것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젊었을 때는 경쟁심이 강하고 말을 할 때도 자주 공격적이었지만 이제는 퇴직 후 꽃과 식물에게 말을 걸면서 마음속에 근심을 덜 수 있다고 하셨다. 여섯째, 70세가 넘으면 자주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세요. 70세가 되면 배우자가 곁에 있다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시기에 두 사람은 자녀도 신경 쓰지 않고 직장도 걱정할 필요 없이 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산책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비록 일상적인 일들이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말처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반면에 지금의 젊은 부부들은 낮에는 일하고 퇴근 후에도 서로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를 돌보거나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대화할 시간이 없쇼. 긴 세월을 함께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정신이 맑을 때 배우자와 함께 더 많이 대화하고 과거를 되돌아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70세가 넘어가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실감하게 되죠. 만약 이 나이에 이 6가지 일을 실천할 수 있다면 당신의 노후 생활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할 것입니다. 이 6가지를 할 수 있다면 아마 꿈에서도 웃을 수 있을 거예요. 70세가 넘으면 집에서 아무 일 없이 쉬는 것보다
나가서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말처럼 70세는 고생 끝에 얻은 나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70세까지 살아남는 것이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좋아졌으며 의료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70대 중반의 어르신들이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사는 몇 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정해진 시간에 광장에서 태극권을 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건강하다면 자주 외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외출할 때 노인들이 주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외출할 때 이 4가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외출하는 이유가 이 4가지 일을 하려는 것이라면 집에서 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들은 지나치게 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한 성격이라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곤란한 상황을 보면 도와주려고 나섭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말 착하지만 70대가 넘었으면 신체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어떤 일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잘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상처만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을 동쪽에 사는 장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몇 년 전 마을에서 2 가정이 땅 보상금을 둘러싸고 다투었을 때 장할아버지는 그 2 가정의 공동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하러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2 가정 모두 감사하지 않았고 장할아버지를 비난하며 중재를 빙자해 이득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에 장할아버지는 크게 화가 나셨습니다. 자신의 선한 마음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남의 일에 너무 깊게 개입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사와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 복잡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그만큼 복잡합니다. 돈과 물질이 사람들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남의 일에 개입할 때 종종 그 사람의 이익을 건드리게 되어 더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정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남을 도와주려고 나서면 오히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은 자칫 자신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으며 나중에 불필요한 간섭으로 여겨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거나 응급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결국 자신을 보호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날씨에 상관없이 무리해서 운동하지 말자.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는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운동을 할 때 올바른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지만 날씨가 나쁜 경우, 예를 들어 바람이 세고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거나 안개가 끼는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나쁜 날씨에 운동을 하면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큽니다. 길에 눈이나 물이 고여 있을 수 있고 시야가 좋지 않아 시각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밖에서 뛰거나 걷는 것은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과 부딪힐 위험이 높습니다. 혹시 사고가 나면 노인도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날은 하루 쉬고 날씨가 좋아지면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둘째, 날씨가 나쁜 날에 운동을 강행하면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은 날씨가 변할 때 관절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때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땐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따라서 운동을 할 때는 자신의 몸 상태와 날씨를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 시간과 빈도를 조절해야 하며 너무 오래 연속해서 운동하면 과도한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안전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안전한 운동 장소를 선택하고 교통이 붐비거나 지형이 복잡한 곳에서는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 장비나 적절한 운동화를 착용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쓰레기통에서 폐품을 주워서는 안 된다. 일상생활에서 가끔 우리가 쓰레기통에서 폐품을 주워가는 노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은 폐품을 팔아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수입을 늘리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이러한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먼저 쓰레기통의 위생 상태는 매우 나쁩니다.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으며 노인의 몸은 원래 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통에서 폐품을 찾다 보면 버려진 날카롭거나 예리한 물건에 찔릴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다른 질병에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은 자신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통에서 폐품을 주워가는 모습을 보면 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노인들은 자신감을 잃고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노인이 정말로 돈이 부족하다면 국가에 관련 증명을 제출하고 복지, 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품을 모아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이런 상황을 발견하면 노인과 잘 대화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생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에게 자녀나 며느리, 사위에 대한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 노인의 노후 생활이 행복한지 여부는 돈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에도 달려 있습니다. 어떤 노인들은 고집이 세고 며느리나 사위는 외부인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주 며느리나 사위의 나쁜 점을 과장하거나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나쁜 점을 말하는 것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이죠. 먼저 며느리와 사위는 친자식은 아니지만 그들 역시 가정의 일원입니다. 만약 노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녀나 며느리, 사위의 나쁜 점을 이야기하면 그 말이 자녀들에게 전해져 가정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은 한 번 발생하면 쉽게 해결되지 않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며느리, 사위는 노인의 비난을 듣고 불만을 가지게 되어 결국 노인과의 관계를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은 고독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족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노인을 품이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정말로 효도하지 않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외부로 말하지 말고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70세가 넘은 노인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알고 마음도 더욱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일상에서 자녀와의 갈등이나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녀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비난보다는 이해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70세가 넘어가면 노인은 자신의 몸과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도 지나치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무리한 일은 피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일을 하지 않으면 노인은 평화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93세의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에서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이 노인의 건강과 장수를 위한 비결이다. 우리는 모두 알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매우 짧다는 사실을.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도 노인이 되어가고 노인이 된 후 어떻게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노인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만 그만큼 좋은 삶을 누릴 자격이 생깁니다. 만약 생명이 일찍 끝난다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각자의 마음 속에 다를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평소에 영양제를 많이 먹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또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운동을 해서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 그런데 93세의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남들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이 노후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다. 정말 이 할아버지의 말이 사실일까요? 그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봅시다. 올해 93세인 저는 60세에 어느 국유기업에서 퇴직했습니다. 지금 제 월연금은 약 8,300위안 정도로 생활에 전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몸은 비교적 건강한 편이고 일상생활은 대부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시기에 나이가 든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병에 시달리며 병상에 누워 자녀들이 돌보는 상황입니다. 제가 외출을 하면 자주 낯선 노인들이 다가와 저에게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묻습니다. 그들이 묻는 질문 중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노후에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제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제 오랜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제 아내와 함께 국유기업에서 일했으며 제가 아내보다 5년 늦게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저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요양원에 가는 대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오래된 집에서 두 사람만의 소박한 노후 생활을 보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우리 두 사람의 노후 생활은 특별할 것도 없이 평범했지만 우리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지 10여 년이 넘었고 결국 아내는 질병으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내의 죽음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고통의 깊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제 작은 딸이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딸의 마음을 헤아려 저는 기꺼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딸 집에 살고 약 반년 정도 지낸 후 저는 결국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렇게 결심한 이유는 딸이 저를 잘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딸이 이미 결혼을 했고 제가 너무 오래 그 집에 살면 결국 딸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딸 집에서 반년 정도 지낸 후 저는 결국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또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몇 명의 여성과 함께 지내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그들과의 생활은 오래 가지 않았고 결국 모두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저와 함께 살고 싶어 한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요양원에 잠시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요양원은 음식도 제공되고 항상 많은 노인들이 함께 살고 있어 외로움을 느낄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곳의 현실은 제 예상과 달리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시간이었기에 결국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저는 한동안 공원에서 다른 노인들과 함께 장기나 바둑을 두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장기나 바둑에 꽤 자신이 있습니다. 집에 장기 관련 서적이 몇 권 있고 평소에도 많은 시간을 두면서 실력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노인들과 함께 장기를 두면 거의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래 장기는 제 취미이자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가 다시 공원에 가서 다른 노인들과 함께 장기를 두려고 했을 때 아무도 저와 함께 장기를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한 노인이 제가 고수라고 하며 우리는 당신과 장기를 두기에는 실력이 안 되니 당신은 차라리 대가와 두세요. 라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노인들도 모두 동조하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나서 돌아섰습니다. 장기 한 판 두는 것에 이렇게 많은 불쾌한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 후로 저는 다시 공원에 가서 장기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예전의 생활을 완전히 떠나 독립적이고 혼자서 지내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붓글씨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붓글씨가 그리 잘 써지지 않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영상을 보며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면서 점차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제 붓글씨가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사실 붓글씨를 연습하는 이유는 단순히 제 취미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였고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예술적 감성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붓글씨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붓글씨 연습 외에도 저는 노래 부르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혼자 노래를 부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노래를 못 부르더라도 아무도 비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잘 부른다고 해도 아무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면 되니까요. 어쨌든 이 방법은 제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어주며 매일매일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매일 운동을 계속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걷거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운동도 겸해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거나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집에서 러닝머신을 사용하거나 요가를 연습합니다. 운동 시간을 제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몇 년 동안 꾸준히 이어온 독특한 생활 습관 덕분에 몸이 매우 건강하고 장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몸은 거의 아무 문제가 없고 일상적인 집안일은 세탁, 요리, 청소 등도 모두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물건을 사러 나갈 때도 아무 문제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기억력이 조금 떨어진 것뿐입니다. 어쩌면 제 나이가 많아졌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종종 집에 와서 저를 찾아봅니다. 이로 인해 지금 제 노후 생활은 다른 많은 노인들에 비해 정말 행복하고 즐겁다고 느낍니다. 그동안의 삶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다면 혼자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세상 사람들의 얽히고 설킨 문제와 복잡한 사기에서 벗어나야만 내 마음이 진정으로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것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생각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이 행복하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사는 생활은 노인들의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혼자 살면서 외부의 불필요한 간섭과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듣지 않으면 가볍고 보지 않으면 깨끗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런 좋은 마음이 건강과 장수에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행복한 감정이 건강과 장수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노후에 이런 혼자 있는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꼭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혼자 있는 생활은 단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이 혼자 있는 생활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너무 많은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며 살아가는 삶을 피하고 자신만의 평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방식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